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연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통의 적자가 그렇지. 조국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실까? 아주 의미 있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평산 아니에요? 네네, 책방. 평산 책방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센터에 앉아 계신 분은 책방 사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고, 그죠? 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언론사 기자분들이 맞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에요. 그 옷을 입은 걸 보면 최근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이렇게 초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 인물이고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과거에 자기 공적인 관계로서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언론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찾아가 뵐 수는 있겠죠. 한두 명이 그냥 책사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조직적으로 불러 모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전체적인 인원 수를 보면 좀 의심의 소지가 있고 또 박성태 전 JTBC 기자분은 방송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조국을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기조의 뉘앙스의 말을 문 전 대통령이 하신 것 같다. 정확하게 워딩은 이렇게 박성태 기자가 전했죠. 네, 문재인이 조국에게 부채의식이 상당해 무조건 당선시키고 싶어 한다. 갖은 방법과 친문들을 동원 중이라고 들었다. 네, 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또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유시민 작가께서 오늘 경공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한번 저희가 이제 음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관전평은 유시민 씨가 총기가 너무 떨어졌다.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본인이 65세 넘으면 사람들 뭐 뇌세포가 썩는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뭐 저 고려장 해도 할 말 없다는 취지로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얘기한 것이 본인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저희가 좀 마사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다는 발언을 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 정치 발전이 뭔지도 모르겠고 유익한 게 누구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념을 쫓는 사람이고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지금 뭐 B에 C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얘기 들어볼게요. 네, 현재 보수는 전륜을 못하는 국힘과 황교안의 아스팔트 극우, 김용남처럼 민주당으로 넘어온 세 부류로 분열돼 있는데 잠깐만요. 보수가 세 부류로 분열돼 있다. 그러니까 김용남도 지금 민주당 공식 후보인데 민주가 아니라 보수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과 정청래를 같이 까고 있네요. 민주당을. 그렇게 느껴지죠. 분류를 하면서 평가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뭔가 봤더니 조국 후보가 이 셋을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진짜 특이한 발상인데요. 그래서 또한 조국 후보는 당적과 상관없이 민주당 사람이며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통합이 됐더라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됐을 거라 덧붙였다. 대통령 뜻을 여기서 또 참칭하고 있는데 당적과 상관없이 민주당이래. 이게 무슨 말이죠? 당적이 민주당이 아닌데 왜 상관이 있지 왜 없나? 만약에 저한테 이 메시지를 바로 들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발언이 어떻게 문제인지 짚어라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네, 한번 짚어주세요. 평택을 재선거 앞두고 그 야권 지지층의 전략적 교차 투표 혹은 연대 심리를 자극하려고 의도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한 발언이 아닐까. 그런 프레임을 위해서 이런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해요.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쉽게
교차 투표까지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 앞에 무슨 자, 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분석한 그 표 그래프를 보면 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찍는 경우들이 있더라인 오, 겁니다. 뭐 예를 40% 들어 넘는 걸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평택도 그렇지만 네.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운 말씀하지 마세요. 연수 같은 네. 경우에는 아니 잠깐만 조심스러운 건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럴까요? 계시기 네. 때문에 전력을 좀 아낍시다. 전력을 네. 아끼겠습니다. 그럼 네네. 딱 지역만 한번 짚어볼게요. 네. 연수, 음흠. 울산 네. 한번 그래프를 봐주세요. 어디에 투표를 하는지. 음흠. 조국혁신당 지지자라고 한 분들이 네. 과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가, 국힘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가를 살펴주시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의외로 네, 비민주당을 선택하는. 그게 아마 전략적 교차 투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유시민 작가의 말 중에 모순을 하나 찝어내 보자면 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체성을 일단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색이 조국으로부터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 서브 조직으로 스스로를 일단 격화시키는 걸 감수하면서라도 민주당의 색깔을 입은 조국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묻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가합니다. 조국이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주장을 주변에서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색깔을 막 지우고 있다. 지우고 당원이나 혹은 당직자 그리고 그 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물론 자존심 상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겠지만 그건 잠시 미뤄둬. 네. 그리고 색깔을 지우면서 대신에 민주당의 색깔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평가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직접 뭐 발언 내용이 좀 길어서 쇼츠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걸 한 두 가지만 한 골라봤습니다. 일단 김용남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한참씩 끌었던 뉴 이재명이라는 뭐 뉴 이재명이라고 또 다시 이제 비판의 칼날을 들었는데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왔는데 왜 김영남을 했을까? 웃기잖아요. 김용남이 웃겨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얘기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조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통합이 됐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통합이 마음대로 될 사안도 아니고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네. 도출돼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정청래 당대표는 통합에 별 뜻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 그 뒤에 지금 정무수석 뭐 이렇게 들어와서 시켜가지고 그 통합하는 게 좋지 않아요라는 의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데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친명이잖아. 지금 정청래도 친명으로 밀고 있어요. 유시민은 자기 논거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사실 정청래랑 유시민은 원래 관계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최근에 방송에서 화해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앙금이 남아 있고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정서적으로 조금 과열되시면서 논리가 흐트러지고 다시 과거에 나름대로 정리됐었던 인간관계의 증오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뜻대로 안 되면 옛날 생각나면서 다시 화나는 거거든요. 대통령 뜻을 받아야지. 이래갖고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볼 팔매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거기에 당원투표까지 가지도 못했네. 그 대통령의 뜻이 통합에 있었다는 것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두 차례 정무수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팩트 체킹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특히 중요한 거는 김어준 씨가 계속 대통령의 뜻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결국 그 뜻에 반대했던 것이 김민석과 이현주와 강덕구와 한준호가 아니었냐라며 소위 말하면 명파리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명파리 프레임을 계속 짜는 이유는 이후 전대에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당 정 간의 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제3의 당대표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지하지 못하게 지금 연막을 피우는 거거든요. 매우 고도의 정치적 공작인데 사실이 아님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누차 확인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두 정무수석이 다 확인해 줬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이제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는데 그게 좀 거칠긴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시켰어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라고 말을 했으니까 본인이 돌맞은 거죠. 그것이 올바른 그렇죠. 자세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아주 어리석어 보입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계속 소설들을 쓰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무수석은 이 사안들 때문에 일련에 자기가 대통령의 하지도 않은 말을 잘못 전달한 부분 때문에 심지어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어요.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굉장히 거칠게 했죠. 네. 그러니까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이니까 네. 그 평택을에 조국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돼. 조국을 배척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이광재 의원 같은 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난 못해 그랬잖아. 왜냐하면 우리 편이잖아. 결국은 김용남 자체를 제약시하고 출마 자체를 사실상 범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전 과정, 그러니까 김용남을 픽한 대통령의 개혁 실용주의, 그리고 공천을 준 민주당의 정책 따위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럼 유시민 작가가 평가하기는 친목질에 의해 공천 지역이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읽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친하고 이 사람이랑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편인데 그럼 난 못 나가. 그럼 거기에 그래 당이 시키니까 한번 달려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전략 공천 받은 김용남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코미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국 대표께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조국 대표 계정에서 유시민의 발언을 포스팅합니다. 그럼 보통 나 뜨거워서 보통 우리는 못하는 행위거든. 근데 포스팅을 해요. 자, 어느 부분을 특히 조국 후보는 밀고 싶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잠깐만,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는 수구이라는 말, 이게 안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염장지르는 갈구는 거거든요. 너 평상시 뭐 수기 하자고 그러면서 뭐 왜 이랬어 이렇게 야지 놓는 건데, 이 어법이 상당히 과거 전형적인 유시민의 화법, 야비한 화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정의 변화라든가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 사회의 진일보라는 게 뭐죠?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 그게 뭔지. 조국을 뽑지 않거나 네. 혹은 조국과 경쟁하러 나오는 민주당의 공천은 진일보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뭐 진일보가 뭔데? 일. 하원기 소장님. 인사를 네, 대구에서 지금 올라오셨는데.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네네. 요 조국 관련한 유시민 작가 발언 보셨어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고 왔습니다. 네. 좀만 더 마저 들어볼게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현상은 현상 그대로 보시되 그렇죠. 이걸 다루는 민주당의 역량이 그 다음 큰 그림을 그릴 만큼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시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조직 큰 그림이 뭔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전혀 그림을 못 그리고 있고 민주당은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두 분만 서로 아는 단어를 네. 오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통하신 것 큰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민주당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의 분위기, 문화, 풍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권력을 탐해요.
권력 투쟁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김어준 씨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원래 대통령 지지율과 이 코릴레이션 연계가 가장 확실한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선거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대한민국의 그림을 걱정하시는구나. 그렇죠. 저는 다음 대한민국이 뭔데? 지금 다음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아, 근데 다음 대한민국 먼저 얘기한 분 있어요. 5기 민주정부. 네? 5기 민주정부를 내가 이끌겠다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맥락이 이렇게 다 통하죠. 자기를 평택을 해서 뽑아주면은 민주당을 확 개혁시키겠다. 5기 민주정부에 근데 혁신당도 개혁을 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주당을 거대 민주당을 혼자서 개혁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뭐 간단하게 평해 주시죠. 헛소리. 네? 헛소리요. 너무 간단한데 그거? 저 말 자체 문장 자체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력을 너무 탐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권력을 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제받아야 되겠죠. 그럼 조국 혁신당에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자강해라.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자강해라. 그래야 견제해야 저 권력을 탐하는 거를 억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죠. 그렇지. 그런데 권력을 너무 탐한다 뒤에 뭐가 붙냐면 통합을 얘기해요. 통합하면 더 커지잖아. 그렇죠. 더 권력이 팽창하잖아. 더 덩치가 커지는 거고. 안 맞잖아요. 권력을 탐하는데 소수 정당을 합쳐서 끌어안아가지고 민주당에 넣어버리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조국 혁신당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 하지 말고 민주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의제를 설치해서 뭔 얘기해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는 정합성이 맞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 편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진짜 자기 말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워낙 이분이 이제 말빨이 있으니까 입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하원기 소장이 잘 지적하셨는데 계속 말이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려면은 개헌 의석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 소수 정당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니 또 뒤에 가면은 통합을 또 얘기한단 말이야. 강한 민주당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 세력 중에 권력을 제일 탐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조국 후보입니다. 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총선 당시에 조국 후보가 출마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 거기 많이 갔으니까 의견을 하나 준 적이 있는데 조국 후보께서 비례 순번을 16번, 20번 이렇게 뒤로 밀어라. 그거는 많이 지금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1번부터 15번까지를 당신 비판했거나 당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들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을 좀 배치해서 공천해라. 그러면은 일반 유권자들, 당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당신이 어떤 출세 지향이라서 아니면은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에 뭔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당신 비판했던 사람들을 하면. 근데 본인을 제일 앞순번으로 배치했죠. 사실상 1번이죠. 물론 경선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생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굳이 평택을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평택을에는 이미 유시민 작가 얘기에 의하면 우리와 통합과 연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재현 대표 말에 의하면 조국 후보랑 뭐 사전 소통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야사당이 연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연석회의 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거기가 여론조사상 혹은 구도상 제일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니까 출마하잖아요. 험지라면서. 네, 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험지라 주장하며. 험지로 만들었죠. 험지로 만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뭐 유이동 황교안에 대한 어떤 각 세워서 진보 연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당선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도상 아주 가열찬 네거티브를 시작하잖아요. 권력 투쟁밖에 없는 거는 조국 후보죠. 뭐 거기서 무슨 공약을 말하나요? 사실은 평택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평택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이 공천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상임위장에만 있는 모습만 보시는데 사실은 지역에 갔다가 국회에 있을 때는 지역이 빕니다. 그 지역 기초 의원들이 다 커버하잖아요. 그런데 기초 의원들을 공천을 안 해요. 그러면은 국회에만 계속 계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지역을 비울 때는 그 민원은 누가 처리하며 지역의회에서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지 참 저당은 조국이라는 사람 한 명 국회에 넣는 것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권력을 제일 탐하고 있는 건 조국 후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은기 소장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직이 지역에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경선 탈락한 후보나 혹은 지역 조직을 이미 갖고 있지만 함께 연대를 조국혁신당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영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을 그런 식으로 꾸렸기 때문에 네. 그 걱정은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 통합기조에 무조건 묻어가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국 후보가 무임승차하는데 방해하지 마라며 유시민 작가가 원로의 방패막이가 되어 그냥 등장한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렸던 이 한 장의 사진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간접적으로 움직였죠. 근데 노골적으로 자기 청와대 출입 기자들 재임 시기에 출입 기자들이 다 차장급 이상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부의 실제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우회적으로 조국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고 하면 이건 매우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정치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거의 안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DJ 노무현을 얘기하고 있죠. 문재인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이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대단히 문재인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조국, 유시민, 김어준 씨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는 정말 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안이었다고 봐요. 실제로 김용남 캠프에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이 박상원 의원과 함께 동반 참석을 했고 마이크를 잡은 거 저 처음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근데 우리 노정현 선생님이 캠프 찾아간 그 날 전날인가 아마 사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조국혁신당으로 그 이홍철 전 민정수석이 이호철. 찾았죠. 그리고 나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을 지지하고 만약에 나 징계를 할 징계하려면 거라면 징계하라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메시지를 통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대리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연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통의 적자가 그렇지. 조국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결심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라는 정말 강력한 한번 말씀 한번 메시지죠. 짧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디오가 요 아래 자막으로 볼게요. 자, 다시 일 잘하실 분, 가장 평택을 해서 일 잘하실 분이라고 후보로 모신 분이 김용남 후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온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 이거 엄청난 정말 더 이상의 지지 발언이 없을 정도로 명쾌하거든요. 근데 거의 언론에서 안 다뤄. 이게 다루는 데 있어요. 어디요? 딴지 게시판에서 네. 정말 패륜적인 막말과 함께 노정현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 댓글, 게시글들이 많았습니다. 박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에 대해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악마화 프레임이 좀 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전이 오늘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문정권 세력과의 이제 권력 당권 투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와중에 이제 우리 조국 대표께서 어제 매불쇼를 출연을 하셨어요.